아니, 명절인데 자식도 못 오게 하는 건 엄마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젠 음식 같은 것도 안 하고 싶어. 몇 날 며칠 힘들고 밥 차리고 치우는 짓 좀 이제는 그만하자. 그래도 그렇지. 엄마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죠. 그냥 하는 말이 어디 있니? 너희도 내가 너네 집에 가면 불편하잖아. 나도 그렇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집 떠나면 손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겠니? 그래도 명절에 안 모이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 앞으로 어딜 가라고요.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대 중반 나이의 김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죠. 김 씨의 주변만 보아도 다들 자식이 오는 것은 늘 반갑고 때로는 자식들 집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결혼하면 다 남이라며 욕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모든 것들이 생각만 해도 전부 지긋지긋한 일이었거든요. 김 씨만 보면 밥 타령을 하고 냉장고와 찬장을 뒤져 뭐든지 마음대로 가져가려고만 하는 자식들을 겪으며 그런 자식들이 집에 오면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 싫어서 조용히 원룸으로 이사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이런 김 씨를 보며 남들은 요즘 세상에 그런 효자가 어디 있냐며 이상한 사람이라 손가락질을 했지만 김 씨는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방문이 귀찮고 불편한 것처럼 부모 역시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 씨도 아무 이유 없이 자식들의 방문이 꺼려진 것은 아니었죠. 그저 집에 오더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대접만 받으려는 이기적인 자식들에게 완전히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자식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집안 형편마저 좋지 않았다면 더 그렇겠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당시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외식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던 일이 가족들의 밥을 챙기는 일이었어요. 밥 차리고 치우고 밥 차리고 치우고 밥 차리고 치우면 하루가 갔습니다. 아들, 딸을 결혼할 때까지 독립하지 않고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수발은 오롯이 김 씨의 몫이었어요. 두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 몇 년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지겹도록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평생 식구들의 밥 타령만 들으며 살아서인지 김 씨는 이제 밥 차리는 일이라면 징글징글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김 씨도 또 밥상을 차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한 자식들이 손주까지 데리고 찾아올 때였어요. 아들, 딸 모두 사는 곳이 김 씨의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생일,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손주를 맡아달라며 찾아오기도 했고 근처에 왔다가 밥만 얻어먹겠다며 들르기도 했어요. 김 씨는 남편이 세상 떠난 이후로 쭉 혼자 지냈기 때문에 남들이 집에 찾아오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단촐한 살림으로 살았습니다. 밥도 하루에 두 끼만 간신히 먹었고 반찬도 아무 것이 없더라도 개의치 않았어요. 남들이 보면 궁상맞게 왜 그러냐 할 수도 있겠지만 김 씨는 그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김 씨의 평화도 자식들이 찾아오는 날에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어요. 엄마, 주말에 애들 좀 봐줘요. 우리 부부 동반으로 1박 2일 여행 가야 하거든. 어린이집 다니는 손주들을 모임에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며 김 씨에게 덜컥 맡겨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손주들이 오는 건 반가웠지만 애들 입맛에 맞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또 장을 보고 음식을 새로 만들어야 했죠. 자식들도 문득 연락해서 닭도리탕이 먹고 싶다, 갈비찜이 먹고 싶다는 소리를 하며 밥을 해달라고 졸라댔고 그럴 때마다 김 씨는 하고 싶지도 않은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느라 하루를 보내야만 했어요.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아들도 똑같고 딸도 똑같았어요. 김씨 혼자 지내면 김치 먹을 일도 별로 없는데 며느리와 사위 성화에 김치를 수십 포기를 해야만 했고 깍두기에 동치미까지 담그고 나면 몸살에 걸려 며칠을 알아놓았죠. 어머님, 올해 김장 언제 하실 거예요? 올해도 동치미 담그실 거죠? 김치는 이제 그냥 사 먹는 게 어떠니? 내가 만드는 것보다 마트에서 사 먹는 게 더 맛있더라. 어머, 어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김치가 훨씬 맛있죠. 올해는 저희 20포기만 해주세요. 동치미도 2통 해주시고요. 그걸 너희만 그렇게 할 수 있니? 둘째네도 20포기 하려면 배추김치만 40포기인데. 저희가 재료비는 다 드리고 용돈까지 챙겨드릴 테니까 부탁드려요. 아무리 용돈을 주고 재료비까지 싹 다 준다고 해도 그 고생을 해야 하는 건 김씨 혼자였어요. 용돈이라고 해봐야 아들 5만 원, 딸 5만 원, 합이 10만 원이 전부인데 그 돈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식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매몰차게 거절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들 필요할 때 김씨를 찾고 때가 되면 김장을 해달라고 조르던 자식들이 정작 김씨가 필요로 할 때는 곁에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간다거나 은행이나 관공서 업무를 봐야 할 때 자식들이 옆에서 도와주면 좋으련만 다들 귀찮아하며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니 김씨도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저 본인을 밥 차려주고 반찬 만들어주는 기계로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건 생일이건 그 어떤 좋은 날에도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이 달갑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자식들한테 일을 시키고 며느리한테 집안일을 시키곤 했었지만 요즘은 그럴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김씨 집에 오면 식탁에 숟가락 하나 놓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몇 년간 몸으로 느끼며 깨달았었죠. 그래도 자기는 복 받은 줄 알아. 우리 애들은 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맨날 핑계대면서 얼굴을 안 보여주는데. 친한 이웃이 김씨를 부러워하며 이런 말을 했지만 김씨는 차라리 이웃의 아이들처럼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찾아와서 아이 맡기고 밥 해달라 하고 명절에도 이틀 3일씩 김씨 집에서 지내며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자식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죠. 지난 명절도 마찬가지였고 요즘은 제사나 차례를 지내진 않지만 자식들이 찾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온 집안 대청소도 해야 하고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음식을 잔뜩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죠. 엄마, 우리 내일 갈 거야. 갈비찜은 했어? 그래 했지. 윤서방 좋아하는 잡채도 했어. 아, 진짜? 안 그래도 잡채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내일 일찍 갈게. 그래, 근데 다음부터는 그냥 나가서 사 먹자. 매번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번잡스럽네.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 김씨는 식구들이 모일 때면 항상 잔칫집에 일하러 온 식모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아들, 딸 내외는 자기들끼리 떠들며 밥을 먹고 술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사이에 누구 하나 김씨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나 딸만 찾아왔다면 신경이 덜 쓰였을 텐데 며느리나 사위가 함께 오는 바람에 밥도 대충 차리기가 힘들었어요. 엄마, 두꺼운 이불 좀 깔아줘요. 방에 보일러도 미리 틀어놔 주시고. 우리 오늘 자고 갈 거야. 장롱 찾아봐. 이불이며 베개까지 다 있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엄마가 좀 찾아줘요.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김씨를 부려먹는 자식들 때문에 허리 펴고 눕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김씨를 위한 일이라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솔직히 우리 같은 자식들이 어디 있어? 다른 집안은 1년에 한두 번 찾아오지도 않는다더라. 맞아요, 어머님. 저희 식구들은 다 함께 화목하게 지내니까 어머님도 좋으시죠? 우리 엄마는 진짜 복 받았다니까? 자식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식들이 진짜 효자였다면 김 씨를 이렇게까지 일을 시키고 부려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끔 자식들이 집으로 놀러 오라고 초대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공간만 달라질 뿐이지 아이들을 봐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 집에 불렀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하거나 최소한 배달 음식이나 의식이라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결국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다면서 끝까지 김 씨를 부려먹었습니다. 자식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폐륜을 저지르고 못살게 구는 것도 아니었고 온 식구들끼리 다들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다른 집안 나쁜 자식들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기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늘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고 본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죠. 김 씨는 이러다간 자기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식들 대접만 해주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집에 김치 다 떨어졌는데 김치 남은 것 좀 있어요? 없다. 김장김치 너희들이 다 가져가고 나한테는 고작 2포기 남겨줬잖아. 다 먹고 없으니까 그냥 사 먹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엄마가 빠르게 10포기 정도만 해주면 안 돼요? 엄마 금방 하니까 주말에 가지러 갈게요. 그냥 사 먹으라니까. 나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사 먹으라고. 마트에 가면 널린 게 김치인데 왜 나만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김 씨의 반응도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버티다 못해 차라리 이젠 자식들이 김 씨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고 이거 해달라, 애들 봐달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환경이라면 누구도 서운하지 않겠다 싶었죠. 김 씨는 살던 아파트를 남에게 전세로 줘버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원래는 원룸을 알아보다가 부동산 사장이 요즘은 오피스텔이 깔끔하고 옵션도 잘 되어 있어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8평 오피스텔로 결정했어요. 이사를 한다는 김 씨의 말을 듣고 자식들은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엄마, 멀쩡한 집 놔두고 무슨 오피스텔이에요. 거기 방도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엄마 집에 가요? 아니다. 나는 이미 마음 정했고 계약까지 다 끝냈어. 집 청소하고 관리하다가 골병 들 것 같아. 오피스텔이라 걱정했는데 직접 가보니 깔끔하고 좋더라. 병원도 가까워서 아주 마음에 들어. 병원 이야기를 김 씨가 꺼내자 자식들도 더는 말릴 명분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김 씨가 병원 간다고 할 때마다 택시 타고 가라며 귀찮아했었거든요. 아파트 전세금을 받아 오피스텔로 이사하고 나니 생활비가 많이 줄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낡고 오래된 짐들을 정리했고 그 이후로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병원이나 관공서 등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라 좋기도 했지만 일단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식들이 놀러 온다고 밥 해달라는 소리를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고 앞으로는 명절에도 모일 필요 없으니 각자 해외여행을 가던 알아서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방도 좁고 집도 좁으니 김장 같은 것도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겠죠. 자식들 역시도 어쩔 수가 없는 결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종종 한 번씩 자식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줄 때도 있었지만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즐겼어요. 상황은 이렇게 됐지만 김 씨는 여전히 자식들과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각자의 삶을 누리다가 꼭 봐야 할 때만 한 번씩 만나면 되니 그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틀어지지 않았고 현명하게 원하는 것을 얻어냈어요. 누구도 마음 상하는 일이 없는 행복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